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이게 단순히 돈이나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한 천재 프로듀서가 거대 케이팝 제국에 맞서서 자신의 창작물이란 자존심, 그리고 무려 255억 원을 걸고 싸웠던 아주 드라마틱한 분쟁. 그렇죠. 그 1라운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엄마,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전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결문 속에 숨겨진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뭐랄까 감정적으로도 이입해서 지켜보셨죠. 맞아요.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원이 미니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이겼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왜 이겼는지, 아, 왜? 법원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는 배신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줬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케이팝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판결 결과 나오고 나서 다들 그래서 미니진이 돈 받는 거야? 이게 가장 궁금했을 텐데 와, 액수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255억 원. 네, 255억. 이건 그냥 이겼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55억 원에다가 또 같이 소송했던 다른 경영진 몫까지 합치면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하이브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우와.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전부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했으니 사실상 미니진 측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엄청난 싸움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좀 되짚어봐야겠네요. 양쪽 다 소송을 걸었던 거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 두 개였군요. 네. 먼저 하이브가 칼을 빼든 거죠. 미니진이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다. 이건 중대한 계약 위반이니까 우리가 맺었던 주주간 계약은 오늘부로 끝이다. 네.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너랑 끝이야 하고 선언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미니진 전 대표 측에서 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났나요? 무슨 소리냐? 경영권을 뺏으려 한 적도 없고 계약 해지는 무효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내가 가진 주식을 되사가라. 아, 그 돈이 바로 255억 원이다. 이렇게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거죠. 재밌네요, 구도가. 한쪽은 우리 헤어져 라고 소리치고 다른 쪽은 안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약속했던 용돈 내놔. 이런 구도였던 셈이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법원은 안 헤어졌다, 용돈 줘라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네, 법원은 하이브가 내세운 그 헤어질 이유들, 즉 계약 해지 사유들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럼 그 헤어질 이유의 핵심, 대중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경영권 탈취 시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하이브는 이게 신뢰를 깨뜨린 가장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몸담은 회사를 독립시키려고 외부 투자자를 만나고 계획을 짰다는 건데 이게 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건지 좀 헷갈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판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이 되게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우선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법을 알아본 것, 즉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알아본 건 맞다. 네, 외부 투자자 접촉을 시도한 정황 같은 건 사실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딱 긋습니다. 어떤 선이죠? 그 모색이 곧바로 계약 전체를 파괴할 만큼 심각한 실행 단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모색은 했지만 실행은 아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마음속으로든 계획으로든 배신을 준비한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게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본 걸까요? 그 기준이 대체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민 전 대표가 구상했던 그 계획이라는 게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넘기든 투자를 받든 최종 결정권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즉 하이브가 NO라고 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하이브라는 거인의 손바닥 안에서 벌인 일에 불과했다. 이런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법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게 형법상 배임죄의 예비 단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양측의 신뢰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판결의 메시지가 나와요. 상상 속의 배신 혹은 실현 불가능한 배신 계획은 계약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상 속의 배신은 계약 파기가 아니다. 와, 이거 정말 기억에 남는 표현이네요. 네,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준 겁니다. 그럼 경영권 탈취 시도와 함께 또 하나의 폭탄이었던 아일릿의 뉴진스카피 의혹 제기 문제, 이건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 네. 이것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회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다른 자회사 그룹을 저격한 거니까 뭐 팀킬 행위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이브는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도요? 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기보다는 의견 제시에 가깝다고 봤어요. 의견 제시다. 네. 실제로 유사성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의견 제시라고 해도 그룹 전체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법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어도어라는 레이블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정당한 역할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아, 개인 미니진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어더 대표 미니진의 업무였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이게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맹점을 찌르는 판단이에요. 자회사 대표는 1차적으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은 그 의무에 충실했던 행동으로 해석해 준 거죠. 대중에게는 감정적인 폭로전처럼 보였던 갈등의 단면을 법원은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모든 싸움이 255억 원이라는 돈으로 귀결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조 단위 가치의 거대 회사와 한 개인이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두고 싸우게 된 건가요? 그 문제의 풋옵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풋옵션, 풋옵션 단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네, 이 계약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가진 어더워 지분을 나중에 약속된 가격에 하이브에게 자, 이거 사가세요 하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그 약속된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죠. 네, 자료를 보니까 어도어의 직전 2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라는 복잡한 수식이 있더라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어더워가 돈을 많이 벌수록 민희진 대표가 받을 돈도 엄청나게 커진다. 아, 즉, 어더워의 성공과 민 대표의 보상을 아주 강력하게 묶어놓은 인센티브 조항이었던 거죠. 그게 대략 260억 원 정도로 추산됐던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성공 보너스가 걸린 황금 티켓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뉴진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 티켓의 가치가 255억 원까지 치솟은 거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보장된 엑시트 플랜이자 최고의 동기부여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보면 양쪽의 논리가 더 선명해져요. 2024년 7월에 하이브가 너 계약 위반했어, 계약 해지야 라고 통보하죠. 네. 8월에 민 대표는 해임되고요. 그리고 석 달 뒤인 11월 민 대표가 하이브에 통보합니다. 자, 이제 내 풋옵션 행사할게. 내 주식 255억 원에 사가. 아, 시간 순서로 보니까 대립구도가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하이브는 7월에 이미 해고 통보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티켓은 이미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민 대표 측은 7월 해고 자체가 불법이니까 내 황금 티켓은 여전히 유효해 라고 맞선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7월의 계약 해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고 그 계약에 따른 풋옵션 권리 행사도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결국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었던 하이브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는가라는 첫 단추에서 법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255억 원이라는 결과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진 거죠. 이런 차가운 법정 다툼 이면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서사도 있었잖아요. 아, 많았죠. 기사를 보면 민 전 대표가 법정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런 모습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한 창작자와 거대 자본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런 표현도 썼죠. 아, 그랬군요. 본인이 겪은 일을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명예살인처럼 느꼈다는 그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깨끗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에서는 이번 싸움을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넘어서 K-팝 산업에 어떤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까지 읽히죠. 그런 개인적인 서사가 대중의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죠. 이제 판결이 났으니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미 OK라는 새 회사를 차렸다고 하죠. 네, 독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맞아요. 뉴진스는 어떻게 됐어요? 한때 어두어와의 전속 계약 관련 소송까지 갔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결국 어두어로 복귀했습니다. 아, 복귀했군요. 네. 그리고 어두어는 여전히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남아있죠. 와, 정말 복잡한 구도가 됐네요.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 남아서 활동을 이어가고 그들을 만들었던 프로듀서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네. 앞으로 이 관계자들이 K-팝 시장에서 어떻게 각자의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죠.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민희진 하이브 분쟁 1심 판결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 기준은 누가 의리가 없었나, 누가 배신했나 이런 감정적인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아주 냉정하게 계약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법적인 잣대였죠. 네. 법원은 민 대표의 독립 모색이나 카피 의혹 제기 같은 행동들이 그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255억 원이라는 권리를 지켜준 겁니다. 한 경영자의 정당한 역할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거대 자본 아래 여러 레이블을 두는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이제 대세가 된 K-팝 산업에서 모 회사의 전체 이익과 자회사 레이블의 독자적 이익이 충돌할 때 그 건강한 긴장 관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K-팝 산업에서 벌어질 수많은 갈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